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에 주력해야 할 정치권이 극한 경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 정치 혐오, 또 정치 외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이 울산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지역의 정치권만이라도 협치해서 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지역의 여야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울산의 여러 현안들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또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울주군 의원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달 전쯤에는 이 자리에, 똑같은 이 자리에 양당의 시당위원장 두 분이 나오셔서 나름 뜨거운 토론을 하고 가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청년 현안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울산 지역 청년층의 탈울산 현상 심각한 수준입니다. 걱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정훈 의장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울산의 청년 인구가 지난해 6월 기준 27만여 명으로 울산의 청년 총 인구의 25%이며 2008년보다 79%나 감소한 암울한 상황입니다. 예. 네, 이대로 가다가는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불씨 자체가 꺼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 상태가 느껴지는데요. 청년층의 탈울산 주된 요인으로는 울산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IT, 그리고 스타트업, 문화 콘텐츠 등 비제조 기반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로 인해 구급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다양화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 문화, 인프라 강화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거 공간 확대, 주거 비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김시욱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여기 청년 정치인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 청년 정치인이기 전에 울산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한 입장으로서 또 그냥 울산에서 자라온 청년의 입장과 그리고 이 정치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울산에서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의 시각을 잘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또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울산이 지금 93개월째 이 탈울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비단 뭐 어느 정당의 문제라든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지자체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울산은 또 특히나 이 10대에서 30대 청년이 탈울산하는 인구 중에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 문제라는 그래서 것이죠. 오늘 또 아마 이게 주제로 나온 것 같고요. 이런 탈울산 청년들의 문제는 이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시민들도 다 같이 이제 머리를 모아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 이 청년 정책 자체는 이 모든 사업에서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용성이 부족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항상 울산에서 내는 뭐 이 정당을 떠나서 어느 정당이 이 집권을 하든 이 기성세대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좀 겉도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시욱 의원님이 울산시의 어떤 청년 정책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뭐 전국 지자체가 지금 청년 유입 정책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도 그렇습니다. 청년 유입 정책, 울산시의 이 정책들 잘 되는 점, 또 아쉬운 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아쉽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점들이 좀 그렇습니까? 지방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기존 전 정권이 했던 정책은 계속 연속성이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옥동에 울산 남구 옥동에 옛 군청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울주군 소유였는데 민선 7기 울산시장께서 울산시에서 이게 청년 주택과 신혼 주택 160호를 짓겠다고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하겠다고 울주군에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 승인을 내서 울산시로 매각을 했는데 이 민선 8기 울산시가 들어와서는 건설 단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한 300억 정도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그 사업을 전면
잠정 중단을 해버리고 현재는 지금 공영 주차장으로 예. 그걸 조성하겠다고 아마 발표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참 많이 아쉽고 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근에 저희가 울산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뭐 기업인 충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250억 가량의 예산을 추경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위한 예산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시책의 우선순위에 앞에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300억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울산에서는 이 청년 유입에 대한 정책은 사실 크게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예. 칭찬을 못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이 좀 후순위인 것 같다. 그리고 연속성도 없어서 원래 하려던 것들도 다시 다른 걸로 좀 대체되는 상황이 아쉽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정훈 의원님. 예. 네, 저희 그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 공장, 첨단 투자지구 지정, 그리고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 등 산업 활성화와 함께 노잼 도시를 탈피하고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꿀잼 도시를 위한 여러 청년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주 군청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용 주차장 부지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장기적으로 정말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재정이 정말 확보됐을 때 정말 길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보니 그 방향으로 다시 조금 선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청년 정책을 만들어둬도 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청년들이 그 정책을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좋고 양질의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인구 청년 담당관이라는 전담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고 정책 참여를 위한 더 많은 기회와 소통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뭐 여러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예전부터 쭉 해왔잖아. 예, 그런데도 이 모양이잖아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획기적이고 뭐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뭐 그 점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뼈아픈 현실입니다만 정치권이 좀 더 나서서 뭔가 획기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당을 떠나서 울산시가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하겠다,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울산시 입장에서는 청년 정책 유입이나 이제 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 많은 지금 정책과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청년 이 유출 그 방지 정책이고 유입 정책 자체가 저희 울산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 소멸이라는 이 큰 화두가 지금 사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실 포퓰리즘처럼 뭐 다른 지자체처럼 집을 준다든지 뭐 아이를 낳으면 몇 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지역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정책 개발에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데요. 네. 예, 의원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제 주변만 봐도 뭐 온산 공단에 있는 모 정유회사에 다니지만은 출퇴근은 해운대에서 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하거나 요즘은 양산 덕계까지도 많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주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기장이나 부산, 양산에서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런 계획 도시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왔는데 울산 그게 너무 늦었다. 근데 지금 와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후 단지라든지 계속 말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위치가 바뀌고 또 장소 그 규모가 바뀌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집중해서 좀 울산에서 좀 회사 근처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배후 단지를 좀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일자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자리가 있어야 울산에 오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정주 여건도 좀 개선시켜야 할 것 같고 두 분의 이야기 청년 탈울산 관련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역에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들어볼까요? 저희 민주당 울산시당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해서 이제 인물 경쟁력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후보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 공약과 조직 확장 등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출마자에게 모든 포인트를 맞춰놓고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누가 후보가 되든 이 결과에 승복하고 후보 중심으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직 강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현재 말하는 저희가 중도층 그리고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이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에서는 누가 어디에 나간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울산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답답한데 아직까지 윤곽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 자, 국민의힘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올해 초 처음으로 울산에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울산 시민분들께서는 많이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울산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지역 현안 문제에도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현안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예산 확보 등의 유리한 면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느 선거에서든 이제 나오는 말이죠. 세대 교체, 정치권의 세대 교체.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가 꼭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어떤 바람이 좀 우리 유권자분들이 녹아있는 세대 교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울산에서는 이번 선거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분들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꼭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울산이 발전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22대 총선에서는 세대 교체보다는 나아가 나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커리어를 가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많은 그 빚으로 인해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울산은 지금까지의 최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세대 교체보다 누가 더 울산을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는 가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지역위원장 두 곳이 지금 80년대생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중구하고 동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이 여야 할 거 없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이 생물학적 나이로만 무조건 세대 교체를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요. 좀 다양한 세대에서 좀 검증되고 경험 있고 훌륭한 후보들이 좀 많이 출마를 해야 이 울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다. 내년 총선은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6개 지역구 중에 이미 2곳은 중구와 동구는 80년대생, 40대 젊은 기수들이 이 현장 민심을 열심히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요즘 그 청년 이야기 아까 했습니다만 젊은 세대에서 특히나 정치 혐오, 나는 관심 없다, 매일 싸움만 하는 저런 정치 나는 보지 않으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무당층이 아주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심화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직장 상사한테도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속 상관에게도 할 말은 다 하고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고 그런 세대들이 좀 젊은 세대들인데 사실 이 언론이나 신문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자기 할 말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뭐 공약이라고 해서 정책을 내놓고 본인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박수치고 자화자찬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누적돼서 봐오다 보니까 좀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당신들도 소통하지 않는데 나도 소통하지 않겠다. 그 소통하지 않는 것을 이 표를 찍지 않겠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당층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이 추세가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젊은 세대에서 정치권에 좀 관심이 없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젊은 세대에 대한 뭐 정치에 대한 불신, 무관심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는지가 아마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저 정당은 뭐 잘 파악하고 있구나. 나의 생각을 읽고 있구나.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2030 세대들, MZ 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공정과 정의가 지켜질 때 정치의 불신이 다시 소멸이 될 것이고 또 이 정치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한 번 더 반성하고 정말 바꿔나가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양당 구도 정치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서로 유불리를 따지다 정말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안 좋은 모습을 저희가 안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말 지속적인 우리 울산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협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또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책임은 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 총선 이 2030 젊은 세대들의 표심이 아주 캐스팅보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무늬만 있는 청년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저출산은 정말 중요한 아젠다인 만큼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울산 시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정치 사관 학교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년으로 대상으로 간담회 등 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울산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국민의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 정말 저희만큼은 정의와 공정을 지키며 바른 울산, 똑바로 선 울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치사관학교가 일반 청년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와서 정치도 배울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공약도 내세울 수 있고 정치는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참고 역할을 할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들어볼까요? 진짜 이 실용성을 따지는 젊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나고 자란 내 고향에서 터전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효능감 있는 그런 정책, 이 울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들, 뭐 포퓰리즘식, 뭐 거대하게 뭐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 정당은 진짜 나를 위해서 생각하구나. 내가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한데 나의 아쉬운 부분을 대변해 주구나.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저희는 많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모든 정책은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보지 않는다. 젊은 세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무조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한다. 그게 저희 핵심 포인트입니다. 22대 총선 양당의 청년 정책들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내년 총선 최대 변수가 아마 그 일여 사야의 다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이미 야당에서는 후보가 확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 네. 이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사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네. 뭐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 울산 중앙시장에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그때 와서 했던 유명한 유세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뭐 따로 언급은 안 하겠는데 예. 그 유명한 유세를 하고 이 대선 불과 6일 전에 사전투표 바로 전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 후보 단일화를 후보 이뤘죠. 단일화를 예. 결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또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0.73%로 대선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 이 총선도 내년 6월까지 뭐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긴 시간이 남아 있고 대진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둬야 된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 또 대선 후보들도 단일화를 하는 지금 정치권인데 이 모든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연대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잡음이 일거나 뭐 성사가 되지 않는다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사실 울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때마다 야당들이 연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와 동구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정권의 심판 앞에서 정말 정치 신념과 정당의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직 당선만을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는 게 정말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치 신념과 주민들을 위한 정당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저희 정당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당선되었다면 정말 정책 신념과 정책이 같다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는 울산에 있는 이렇게 우리 야권들이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그 정치에 대한 신념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 문제도 야권 연대 문제도 이번 지켜볼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젊은 정치인 여야 한 분씩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6개월 정도 남기고 있는데 시민들께 인사 말씀하시면서 저희 마무리를 하죠. 이정은 남구 의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UBC 시청자 여러분. 오늘 UBC 시사 진단을 통해 이렇게 함께할 수 있고 특별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구의 의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심의 목소리에 담긴 뜻을 잘 헤아리며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겠습니다. 표심이 곧 민심이듯 유권자의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요소야대 정국을 벗어나 이제는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1년을 넘기고 김기현 당대표님 임기도 절반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울산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셔야 울산이 한 번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국회의원님과 울산시당 위원장이신 이채익 국회의원님과 함께 오직 주민만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더 낮은 자세로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욱 울주군 의원님. 네, 울산 시민 여러분, 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내년 총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현명하고 냉철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잘하기 경쟁만 하고
이 울산 시민만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울주군 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야는 대립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가 민생,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이나 생계를 위한 것이어야지 당의 이익이나 진영 논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전한 경쟁과 협치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를 외면했던 시민들이, 청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